다음 알맹이는 민주주의적 대중화를 이룬 브랜드들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그리고 샤오미, 그리고 이케아와 유니클로까지 4가지 브랜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벅스는 우리 머릿속에 스타벅스라고 떠올리면 아마 각자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3의 공간이라고 불렀을 때 누구나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3의 공간이 무엇이냐 하면 제1의 공간이 집이고 제2의 공간이 직장일 때 제3의 공간을 스타벅스 같은 공동의 장소, 그렇지만 나의 개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책에서는 집과 사무실 중간에 존재하는 사회적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스타벅스에 가면 초고속 무선 인터넷과 콘센트를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고 30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카페 작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별다른 카페 잘 안 보이면 스타벅스 가까운 데 들어가서 작업하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책에서는 스타벅스의 비즈니스를 일종의 초소형 초단기 공간 대여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경험 마케팅 이야기도 되게 많고 커피가 아닌 경험을 판다는 낭만적 수식이 붙어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데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다음 편이 스타벅스 경험 마케팅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책을 하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적 대중화를 이룬 두 번째 브랜드는 샤오미예요. 샤오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중국에서 만든 쌍마이 브랜드?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제는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저자의 표현대로 애플에서 한 숟갈, 무인양품에서 한 숟갈 가지고 왔을 때 샤오미 풍이 만들어진다 라는 설명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책에서 다루는 샤오미의 제품은 멀티탭이에요. 멀티탭이 USB를 바로 꽂을 수도 있고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고 실용적으로 여러 개의 멀티탭을 꽂고 써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게다가 가격까지 싼 샤오미다운 제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멀티탭을 만든 건 샤오미라는 기업이 가진 관점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과 노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최적의 상태로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싼 값에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같은 걸 구현해서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오미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디자인과 합리성이라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게 하는 변치 않은 성공의 열쇠를 쥐게 된 것만 같은 브랜드거든요. 샤오미 충전기도 그렇고 멀티탭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한번 써보면 그 가격 대비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기가 참 어려워지기 때문에 샤오미도 대단한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이케아예요. 이케아는 프리미엄 니치 브랜드라기보다는 울트라 매스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울트라 매스 브랜드라는 게 그야말로 대중적이죠. 저렴한 가격에 비하면 높은 이미지까지 구매하는 순간 얻을 수가 있어요. 205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훌륭한 브랜드는 스스로 모순적인 과제를 만들고 그 모순을 충족시키며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자리에 오른다. 이케아가 이 대단한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지금의 이케아라는 훌륭한 브랜드가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케아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서가 있다고 해요. 이 문서가 뭐냐면 약 40년 전에 창업주가 쓴 건데 어느 가구 판매상의 유언이라는 타이틀로 되게 긴 문서로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직원들한테 전달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가구 판매상의 유언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야기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을 엿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케아 알고 있는 이케아의 어떤 브랜드 가치들 있잖아요. 그 플랫한 형태로 배달을 해서 그것을 조립하고 노동력을 들여서 나만의 가구로 만든다 이런 것들 혹은 이케아 카탈로그에서 발견되듯이 되게 즐거운 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케아의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구 판매상의 유언이라는 타이틀로부터 이케아가 가져야 되는 브랜드 가치를 하나의 문서에 녹였고 그거를 굉장히 통용함으로써 이제 브랜드 가치를 끌고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엿보면 이케아는 이야기를 만들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한 브랜드라고 이해되는데요. 여기서 이케아 카탈로그의 그 발행 부수가 저는 되게 충격적일 만큼 놀라웠는데 1년에 2억 부 정도 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1년에 2억 부면 성경보다 많은 발행 부수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케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치예요. 이케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므로써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되게 천부적인 기질을 가진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케아의 본질은 이야기는 아니죠. 이야기는 포장재일 뿐이고 낮은 가격을 만들기 위한 천재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저자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의 예시를 든 문장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고객은 돈보다 시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고객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제품을 조립하고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이케아 파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케아가 아무리 대단한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라고 해도 브랜드의 스토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체에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케아는 실력 면에서도 굉장히 능숙한 동시에 창의적이기까지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익히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케아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대중화 브랜드의 마지막이자 이번 요즘 브랜드에서 제가 다루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브랜드의 마지막 브랜드는 유니클로예요. 유니클로가 겨울이 되면서 너도 나도 히트텍 사서 입고 너도 나도 프리스 사서 입으면서 추위를 견디려고 하고 있잖아요. 유니클로의 비즈니스 핵심 가치는 계절에 맞는 물건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단번에 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유니클로는 첨단 소재 노하우를 가진 기술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패션의 대중화를 이끄는 패션 기업이기도 하고 극한으로 원가를 떨어뜨리는 초대형 기업이기도 하면서 다국적 기업이죠. 되게 대단한 수식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때는 일본 내에서 유니클로를 입은 걸 숨긴다는 뜻의 유니바레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패션 테러리스트가 있는 브랜드 같은 걸로 유명했었나 봐요. 이렇게 패션 회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콜라보레이션을 다양하게 하고 패션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 지금의 유니클로가 만들어졌죠. 또 유니클로의 브랜드 중에서 되게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합성 섬유 소재를 만들고 되게 고객들이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준다는 데 있는데요. 히트텍, 감탄 팬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 소재, 물론 신소재이기는 하지만 그런 소재일 텐데 히트텍,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술, 감탄 팬츠, 감탄이 나올 만큼 편안한 팬츠 이런 이름들을 붙여줌으로써 브랜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즘 브랜드라는 책을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를 통해서 다루어 봤는데 이 책이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책을 쭉 읽다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머릿속에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자칫 좀 살아남은 브랜드는 되게 거대 자본이 뒷받침되어야지만 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하고요. 그 라이카라든지 지포 라이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브랜드들이 너무 남성의 전유물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것, 롤렉스도 그랬고 오메가 시계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저는 좀 됐어요. 오히려 브랜드로 취향을 논하고 나를 표현하는 이 시대에 알맹이에서 소개를 완전하게 해드리지 못했지만 모노클 같은 브랜드가 살아남는 방식을 습득하는 게 저는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잘 알려진 브랜드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어쨌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을 만들어줘서 이 책이 되게 특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시작할 때 브랜드와 종교는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로고나 색깔 같은 시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나이키의 저스트 두 잇이나 애플의 Think Different처럼 키 메시지도 가지고 있고 경전과 같은 스토리를 또 보유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브랜드에는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거라는 약속이 있다는 점이 신앙이랑 비슷하다라고 평하고 계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해에 잘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